안녕하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난 교육에서는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교육에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사례 중 계약 종료 단계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한 조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분쟁 조정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분쟁 조정 제도는 무엇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어떤 기관인지 간략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2008년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원에서 진행하는 분쟁조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거나 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거나 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가맹사업거래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 단계뿐 아니라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보증금 미반환 등이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해당 분쟁들이 조정원을 통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도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학원 가맹본부의 계약 보증금 관련 분쟁 조정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학원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가맹점을 개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종료 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계약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제출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계약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여 위약벌 5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위약벌을 공제한 500만 원만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구로 해석하여 위약벌을 부과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에 따른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종료를 위해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종료 절차를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해석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보증금에서 공제한 위약벌 5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협의안을 제안하였고 피신청인이 담당 조사관의 제안을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위약벌 부과로 돌려받지 못했던 계약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계약을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외식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관련 분쟁 조정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가맹점은 신청 후에 A사 소유의 상가로 피신청인이 A사로부터 상가를 임차하고 이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다시 임차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과 A사 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집기 및 설비 등을 모두 철거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집기 및 설비 등을 철거하여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A사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로 불가피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신청인이 A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는 부당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사와의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의 투자금과 영업을 계속했을 경우 신청인이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수익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겠다는 협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조정 절차를 통해 그 손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의류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관련 분쟁 조정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였고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를 목적으로 피신청인이 공급한 상품 정보를 업로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당사자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르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먼저 피신청인에게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는 신청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라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부당한 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신청인과 원만히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계약 유지를 희망한다는 신청인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당사자는 잔여 가맹계약 기간까지 가맹계약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가맹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던 신청인은 다행스럽게도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위약금 관련 분쟁 조정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편의점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1년 후 당사자는 가맹계약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장계약으로부터 한 달 뒤 신청인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이 위약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편의점 운영이 불가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임에도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연장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 사건은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계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가맹점을 운영하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담당 조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을 통해 계약 해지의 경위나 귀책 사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사례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를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